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공이중복조합과 2항 정리 16페이지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다시 한번 말할 건데요. 확률과 통계가 굉장히 수학하고 조금 약간 동떨어져 있는 단원이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개념이 다른 개념집에 비해서 작다고 학생들이요. 이거는 학교에서 보니까 정규 과정으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막 보강 넣듯이 낑겨가지고 조금씩 속 나가서 뭐 주요 핵심 과목이 아니야 라고 착각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요. 확률과 통계는 문제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는요. 사실 맨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자기 머리로 푸는 거 사실 거의 다 불가능해요. 그냥 답지를 보고 이해하는 것도 되게 버거울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개념을 배우고 문제를 자꾸 이제 내 머리로 못 풀겠다 답지 보고 고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뭐가 생겨? 이런 문제는 이런 식으로 푸는구나 라고 유형이 쌓이고 누적이 돼서 문제 유형 자체가 많이 기억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다른 과정보다 문제 유형 암기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유형이 암기가 되면 그 다음 공부를 할 때는 조금 더 풀기 쉬울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요 확률과 통계라는 단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이렇게 경우의 수나 확률을 구하시오라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내가 머리를 써서 어떤 경우에 이런 것들을 다 충족할까? 어떤 상황이 이런 것들을 다 충족할까? 우선 되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 일반적인 사고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도 되게 힘든데 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 학생이. 사고력이 가미돼야 돼서 힘든데 거기에다가 얘가 더 힘든 이유는요. 그 사고력이 가미돼서 내가 나열해 놓은 그 구체적인 상황을 다시 수식으로 전환시켜서 계산해서 답이 나오는 굉장히 조금 수학에서 가르칠 때요. 뭐 산수하듯이 풀 수 있는 과정들이 되게 많은 반면에 오히려 이과 미적분이나 기백 쪽죠. 그냥 풀면 돼요. 사고력도 들어가 있는 문제가 있지만 대부분 문제가 그냥 쭉쭉쭉 풀린다면 이 확률과 통계는 거의 그런 문제가 뒤로 가서도 계속 없어요. 문장을 그대로 수식으로 바꾸는 되게 고차원적인 훈련이 조금 많이 요구된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내시는 학교 시험 확률과 통계를 내시는 선생님들은 딱 두 부류가 있어요. 엄청 쉽게 냈거나 엄청 어렵게 내거나. 쉽게 낸다라는 것은 그냥 기존 문제집에 있거나 자기가 수업한 내용에서 그대로 뺏겨서 숫자만 좀 바꿔서 내시는 경우고요. 어렵게 낸다라는 것은 기존에 가르치던 내용이 아니라 그냥 사고력이 가미된 문제를 그냥 내서 아이들이 머리 쓰는 걸 보겠다라는 학교가 있는데 이게 고등학교가 좋으면 좋을수록 사고력 문제로만 나가요. 정말 피 보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나게 공부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3번 공부하는 과정 필요합니다 라고 요구하는 것들 있지. 그런데 확률과 통계는 최소 3번이에요. 최소 3번이에요. 내가 명문고등학교를 갔을 때는. 물론 일반고를 가서 선생님이 너희들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서 되게 쉽게 낸다면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좋은 고등학교에 갔을 때 확통은 정말 어려운 과정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여기에 나와 있는 16페이지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집합 1, 2, 3, 4, 5인데 이 x에서 x로 가는 함수 f가 있답니다. 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 자, 요런 상황이에요. 상황이 x가 1, 2, 3, 4, 5 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데 요 x에서 x로 가는 이와 같은 어떤 함수가 존재한다는 상황이구나 라고 그림으로 그리면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의 난이도는 누가 결정한다? 치역의 원소가 3개인 함수여야 된다예요. 자, 선생님이 그랬죠. 여기에 있는 이 원소들의 집합을 정역이라고 부른다. 도착될 가능성이 있는 이 모든 집합을 공역이라고 부르고 실제 도착된 원소만을 따로 모아놓은 것을 치역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치역의 원소가 3개라는 것, 우리는 이 5개의 원소 중에서 몇 개를 뽑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3개를 뽑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치역 3개를 뽑을 겁니다. 치역의 원소가 될 3개를 뽑으면 식을 뭐라고 쓸 건데?
5C3이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5C3. 즉 계산을 하면 얘는 5C2가 될 거기 때문에 5, 4, 2, 1 해서 10가지 경우가 나온다.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상황적으로 그래 치역이 될 원소 3개 뽑았다 치자. 예를 들어서 이제 상황을 좁혀서 요 10가지 경우 중에 한 가지 경우가 뭐 이렇게 1, 3, 4 얘네가 치역이 될 거야 라고 이제 뽑았다고 쳤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요. 정의역에 있는 녀석은요. 동시 출발은 하면 안 되지만 어디론가는 반드시 한 군데로 가져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돼? 1, 3, 4로만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5개가 몇 덩어리로 분류가 돼야 되는 상황이야? 몇 덩어리로 분할이 돼야 되는 상황이야? 3덩어리로 분할이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정의역의 원소가 3덩어리로 분할되는 경우는 2가지로 분류가 가능해요. 어떤 경우냐면 보세요. 하나하나에다가 3개.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도 가능해? 둘, 하나.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래서 와 우리는 얘를 1, 2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봐야겠구나 해요. 자, 그래서 분류합니다. 첫 번째, 내가 원소를 이런 식으로 한번 뽑아 놓은 다음에 저 치역에다가 던져주는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얘는 분할이지. 5개를 하나하나 3개로 분할하는 거지. 분할식 선생님이 세우는 거 가르쳤죠? 뭡니까? 시작! 5C1 곱하기 분할식 4C1 곱하기 3C3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1, 1 똑같은 게 있으면 뭘 해줘야 된다 그랬어? 2팩토리얼 분의 2를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이제 계산했더니 5 곱하기 4 곱하기 3C3은 그냥 1이랑 똑같죠? 여기에다 2팩토리얼 분의 1이니까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 몇 가지 경우가 되겠다? 10가지 경우로 분할했어요.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분할을 10가지 경우로 해놓고 난 다음에 얘네들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나눠줘야겠지. 분배해야겠지. 몇 팩토리얼? 이 3덩어리로 분류가 된 거를 이 1, 3, 4에다가 이렇게 넌 여기 들어가 여기 들어가 여기 들어가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해서 줘야겠지.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 후에 분할 후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10 곱하기 3팩토리얼 이렇게 써줘서 몇 가지 경우가 발생한다? 60가지 경우가 발생한다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2번째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는 2개, 1개 이렇게 3덩어리로 분할을 해볼 겁니다. 자, 5개에서 2개를 뽑고 3개에서 2개를 뽑고 1개에서 하나를 뽑는데 2 똑같은 게 2번 있으니까 2팩토리얼 분의 2를 쓴다. 그래서 이제 계산합니다. 5, 4, 2, 1에다가 3C1이니까 그냥 3에다가 2팩토리얼 분의 1이니까 2분의 1 해줘서 2, 2, 4 해서 얘 몇 나오겠습니까? 15 이렇게 나와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분할을 했으면 얘를 저 1, 3, 4에다가 분배를 해준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니까 15 곱하기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 해서 90 이렇게 나왔어요.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요. 정의역이 이제 3덩어리로 분할이 돼서 분배가 되는 경우의 수는 모두 몇 가지 경우가 있다? 150가지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내야 되는 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여기에서는 150개가 준비가 돼 있어. 이쪽에서는 몇 개가 준비가 돼 있어? 10개가 준비가 돼 있죠. 맞아요? 그래서 양쪽에서 작업이 잘 만들어져서 몇 가지 경우가 존재한다? 1500가지 경우가 존재한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쉽지 않죠? 네.
별로 이렇게 문제만 보면 별로 안 어려워 보이는데 이러는데 요거 한 문제 풀자고 요런 다양한 사고와 개념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솔루션 2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자, 요거는 여러분이 어때? 되게 직접적으로 이해하기에 그래도 제일 편한 솔루션으로 선생님이 이제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솔루션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이해시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솔루션이에요. 자, 요 두 번째 솔루션은요. 치역의 원소가 3개다라고 했죠? 자, 치역의 원소를 A, B, C 라고 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치역의 원소를 A, B, C라고 가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제 한 번 했으니까 쉬울 거야.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던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눠가지고 A, B, C라는 이 치역 자리에 이제 얘를 대입을 할 거예요. 즉 5개가 A, B, C라는 치역에 이제 들어갈 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뭐 1, 3, 4 얘가 얘의 역할을 하는 거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넣을 때 이 5개의 원소 중에서 3개는 A로 갈 거고 하나는 B로 갈 거고 하나는 C로 갈 거야. 이런 식으로 A 쪽에 3개를 몰아줄 수도 있지. 또 어떤 경우도 있어요. B 쪽에 3개를 몰아줄 수도 있어요. B 자리에 이제 새 녀석이 막 이렇게 달려들게 몰아줄 수도 있어요. 혹은 어떤 경우도 가능하다. 예, C 자리에 3개가 몰아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났더니 와, 우리 이런 거 뭐야? 동자순열이지요. 동자순열로 얘를 해석하면 5팩토리얼을 3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죠. 계산하면 몇 나올 거야? 5, 4, 20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얘도 똑같이 그런 게 몇 개가 있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20짜리가 그냥 이렇게 쓸까? 5팩토리얼을 3팩토리얼로 나누는 경우가 하나, 둘, 셋 3가지 경우가 있어. 60가지 경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경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번에는요, 세 덩어리로 나누는데 이렇게 나눌 겁니다. 자, 이렇게 나누는 경우는 어떤 경우 가능해? A, B, B, C도 가능할 거고요. 자, A, B, C도 가능할 거고요. A에다 B, B, C도 가능할 거예요. 또 다른 경우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역시 동자순열로 풀어버리면 5팩토리얼을 2팩으로 나누는데 이런 동일한 상황이 몇 개가 존재한다? 3개가 존재한다요. 계산합니다. 5, 4, 3, 2, 1, 2, 1에서 2, 1 하나 약분시키고 곱하기 3이 있어요. 이렇게 올라갔더니 몇 나오니까? 90 나오죠. 합치면 몇 나오니까? 150 나오죠. 치역의 원소를 깎는 방법 5C3은 아까 계산했죠. 몇입니까? 10이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몇 개 나오니까? 1500 나온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솔루션 모두 다 알아두세요. 솔루션 앞에 또 승윤군 강의 앞에 못 들은 거 들어야 돼. 솔루션 1, 2에서 지금 2예요. 설명 다시 한번 들으세요. 지금 와서 뭔 말인지 모르고 적혀 있잖아. 그치?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앞으로 지각 어지간하면 하지 마세요, 선생님. 건이는요, 늘? 건이는 오늘부터 수업 안 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뭐지? 힘들대요. 건이가 못하는 거랑 만수군이 망하는 거랑 뭔 상관 있죠? 네. 그래도 친구잖아요. 아니에요. 뭐지? 이렇게 못하는 친구들도 생기고 잘하는 친구들도 생기고 그래요. 여러분이 따라가야 될 친구들은요.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앞선 친구들을 보세요. 이렇게 중간에 힘들어서 포기하는 친구들 말고 잘하는 친구들은 지금 어디까지 가 있어? 수학 2까지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17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페이지 문제 한번 풀어보십시오. 푸세요. 연필 선생님 빌려드려요? 연필 필요한 거죠? 네. 샤프 있어. 오케이. 만수는 볼펜도 안 갖고 오고 연필도 안 갖고 오고
문제는 읽기는 있는데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어째 안 되는 것 같아요. 돼요? 시간 들이면 풀 수 있을까? 그래서 시간을 드릴까요? 풀어드릴까요? 네, 해보십시오. 답은? 73. 아니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가도 될까요? 자, 같이 문제 풀어볼게요. 우리 이런 문제 못 푼다고 나 머리가 나쁜가 봐 이러면 자책할 필요 없어요. 전교 1등하는 학생들도 맨 처음 배울 때 이거 못 풀어요. 많이 반복하기 때문에 푸는 겁니다. 자, 볼게요. 자, x에서 x로 가는 함수 f가 있다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라고 나왔네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에 집중을 해봅니다. 우선 뭐야? 3이 출발해서 도착한 함수값하고 4가 출발해서 도착한 함수값 두 개를 더하면 무조건 무슨 숫자가 나와야 된다? 5라는 숫자가 나와야 된대요. 함수값 두 개를 더해서 5가 나오려면 1일 때 4가 돼야지만 5라는 숫자가 가능하고요. 2일 때 3이라는 숫자가 나와야지만 5가 가능하고요. 5하고 6은 써먹을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만 가능하구나요. 그런데 이 아래쪽을 봤더니 임의의라는 표현이 보입니다. 자, 임의의라는 표현 보이면 항상 뭐라고 바꿔놓으랬어? 모든으로 바꿔놓으십시오 라고 했죠.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킨다요. 자, 이게 옆으로 가면 좀 보기 편한데 이렇게 이제 줄이 바뀌어 있으니까 좀 헷갈리네. 그래서 선생님이 한 번 더 적어 보겠습니다. 얘면 얘다 라고 지금 출제자가 우리에게 이런 조건을 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하고 많은 것 중에 기준이 되는 누구? 3과 4를 가지고 생각을 해볼 거예요. 3이 4보다 작지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F의 3과 F의 4가 존재할 때 F3이라는 함수값이 무조건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이 함수값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뭐하고 뭐가 있다? 1, 4와 2, 3 이렇게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겠어? 우선 4, 1 이런 경우가 하나 있을 거고, 맞죠? 두 번째는 F3 자리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이제 2하고 3 자리니까 3하고 2가 들어가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를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반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함수값이 더 커야 된다라고 나왔잖아. 크다. 부등호 방향. 오, 이제 됐어요? 안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였어요. 얘는 도착된 값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함수값 자체가 큰 쪽이 이쪽에 들어가야 돼 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1, 2번 두 개를 나눠가지고 그림으로 그려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있었어요. 이상한 거 있다. 예, 1, 2, 3, 4, 5, 6 나와 있고요. X에서 X로 가는 1, 2, 3, 4, 5, 6이 있는데 얘를 봤더니 뭐야? 우선 1번 경우는 3이 출발해서 어디에 도착한다? 4에 도착한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3이 출발했더니
함수값이 4가 되더라. 이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4는 출발하면 어디에 도착한다? 1에 도착한다. 4는 출발했더니 1에 도착한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녀석은 등호가 붙기는 했지만 뭐야? 반대로치. 증가함수가 아닌 감소함수 라인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얘네 둘은 확정이 됐는데 함수의 개수는 1, 2, 5, 6이 만들어내는 거야. 얘네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틀 때마다 새로운 함수가 하나씩 나올 테니까. 그래서 이제 요 1, 2를 생각을 합니다. 이 1, 2가 갈 수 있는 자리는 어딜까 생각을 해봤더니요. 1, 2는 무조건 3보다 작은 수니까 3이 도착한 함수값보다는 크거나 같은 수에 도착해야 되죠. 어디에 도착해야 됩니까? 4, 5, 6 중에 도착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등호가 붙어 있을 땐 선생님이 조합 문제를 했습니까? 중복 조합 문제를 했습니까? 중복 조합이랬지. 그래서 우리는 와, 여기에 나와 있는 1, 2라는 두 녀석은 요 세 개 중에 두 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뽑으면 되는 거야 라고 해석할 수 있으니까 식을 뭐라고 쓸 수 있겠다? 3, H, 2 라고 요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리고 파란색이 없네. 자, 요번에는 3, 4 말고 이제 아직 미확정되어 있는 5, 6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5, 6은 4보다 큰 녀석이니까 4보다 작거나 같은데 도착해야 되지. 그럼 5, 6은 어디에 도착할 수밖에 없어? 1에 도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5하고 6은 어차피 1로 도착되니까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그냥 여기에다가 그래 곱하기 파란색 1 해야 되겠구나. 한 가지 경우밖에 없구나. 끝났어요. 그래서 요 녀석 구해봅니다. 3H는 선생님이 어떻게 계산한다고 가르쳤어? 시작! 4C2. 그래서 계산했더니 4, 3, 2, 1 해서 몇 가지 경우가 나오더라? 6가지 경우가 나오더라. 요 1번 케이스는 끝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2번 케이스는 여러분이 선생님이 지금 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풀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해보십시오. 답 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을 불러주세요. 아니에요. 자, 같이 한번 해볼까? 아직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3은 출발해서 3에 도착하고 4는 출발해서 2에 도착한다. 이런 의미죠. 3은 출발해서 3에 도착, 4는 출발해서 2에 도착. 이렇게 확정이 돼 있어요. 자, 이제 선생님은요. 여기에 아직 자리를 못 잡은 1, 2가 어디로 갈까를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작을수록 함수값은 커야 되지. 그래서 1, 2가 갈 수 있는 자리는 어떤 숫자들이야? 3, 4, 5, 6 중에 생기게 될 거예요. 식으로 세우면 뭐라고 세울 수 있겠습니까? 4, H, 2 이렇게 세우게 되는 거예요. 곱하기. 자, 이번에는요. 자리를 아직 확정하지 못한 5, 6이 어디로 갈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5, 6은 크니까 제일 작은 쪽으로 가야겠죠? 어디 쪽으로 가게 된다? 1, 2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겹쳐도 되니까. 그래서 식 세우면 뭐가 되겠습니까? 2, H, 2 요 녀석만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하면 5C2 곱하기 3C2는 5, 4, 2, 1 곱하기 얘는 3C라고 같으니까 3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몇 가지 케이스? 30가지 케이스가 나온다. 그래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함수의 개수는 6과 30을 곱해야 돼? 더해야 돼?
6과 30을 해야죠. 더해야죠. 합의 법칙이에요. 왜? 분류를 해놓은 거야. 이런 경우 혹은 이런 경우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36이라고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찬혁군은 어디에서 틀렸는지 찾았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8페이지 볼 거예요. 자, 두 집합 x, y에 대하여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함수 값이 다음과 같은 이런 부등식을 만족시킨다. 이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쉬워 보여요? 어려워 보여요?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요. 선생님이 하나의 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되게 간단하게 곱의 법칙으로만 풀리는 문제는 쉬운 문제야. 그럼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곱의 법칙만으로 풀 수가 없어서 분류를 일일이 해서 합의 법칙이 가미가 된 문제가 어려운 문제예요. 이 문제는 이 상태로 막바로 직접 하려면 안 풀려요. 곱의 법칙만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분류를 통한 합의 법칙을 쓸 거예요. 일일이 경우를 좀 분류를 해서 문제를 풀어보겠다요. 그래서 사실은 얘가 너무 많은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 이런 게 뭐야? 얘는 작거나 같다. 두 가지 상황이지. 그런데 얘도 작거나 같다. 막 두 가지 상황이잖아. 그런 게 막 겹쳐 있으니까 이제 경우로 계산하면 경우가 너무 많아지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일으키는 누구? 같다지. 같다를 기준으로 분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냐? 우선 여기에서는 최대 함수값이 같으면 최대 몇 개까지 같을 수 있는 상황이야? 3개까지 같을 수 있는 상황이죠? 분류 이렇게 할 거예요. 함수값이 3개가 같은 경우를 1번으로 할 거야. 그럼 두 번째 뭐가 되겠어? 함수값이 어떤 경우? 2개가 다 같을 수는 없어요. 여기 없는 게 있어서 2개가 같은 경우.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함수값이 같은 것이 없는 경우. 다 다른 경우죠. 다 다른 경우. 뭐 이렇게 3개로 분류를 해서요. 각각의 경우를 구해가지고 이 3개를 모두 더하면 우리가 원하는 답을 낼 수 있다 없다? 있다요. 자, 그러면 한번 보자. 함수값이 3개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F1이랑 F2랑 F3이랑 이렇게 3개가 같은 거야. 그리고 F4만 큰 경우예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알 수 있어? 1, 2, 3은 똑같은 원소로 갈 거고 4만 출발해서 조금 큰 다른 녀석으로 가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 도착되는 공역에서 몇 개의 원소만 그냥 뽑아버려도 상관이 없다? 우리는 이것만 구하는 거랑 똑같아. 왜? 얘는 어차피 따라가는 거니까. 맞아요. 몇 개의 원소만 뽑아내면 된다? 2개. 중복 허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호 안 붙잖아요. 그래서 뭐가 되겠어? 하나, 둘, 셋, 넷, 5개의 원소에서 몇 개의 원소만 뽑는다? 2개의 원소만 뽑아서 제일 큰 원소는 얘 그냥 붙여주고 나머진 얘네 줘버려. 그냥 난 뽑아서 던지면 얘네들이 알아가지고 자기 부호를 이렇게 정의해버릴 거예요. 그래서 계산합니다. 5, 4, 2, 1. 몇 가지 경우가 나온다? 10가지 경우가 나온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제 함수값이요. 2개가 같은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값이 2개가 같은 경우는요. 봅시다. F1하고 F2하고 같고요. F2보단 F3이 크고 F3보단 F4가 큰 이런 경우도 있겠지. 맞나요? 이런 경우도 있지만 혹은 어떤 경우도 있어? F1보다 F2가 커. 그런데 이 F2가 누구랑 같아? F3이랑 같아. 그리고 F4는 얘보다 커. 뭐 이런 2가지 경우가 가능할 거예요. 자, 이거 외에 또 다른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구해보자. 여기에서 얘는 같은 그냥 똑같은 걸로 취급을 해버리면 돼. 결국 우리는 함수값 몇 개만 뽑아내면 된다? 3개. 몇 개 중에서? 5개 중에서. 5, C, 4. 5C3은 5C2와 같죠. 5C 우리 위에다 이미 구해놨죠? 5C는 몇 개다? 10개다. 여기서도 몇 개만 뽑아내면 돼? 5C3. 5C랑 같네요. 위에서 구해놨네요. 10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함수값이 같지 않을